14-12강 공유결합 네 번째, 배위결합. 배위결합 혹은 배위공유결합이라고도 합니다. 공유결합이긴 한데 공유결합을 형성하는 방식이 일반적인 공유결합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강의 준비하면서 교육과정 해설서를 살펴보니 역시나 배위결합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그러니 수능에서 배위결합 화합물을 공유결합 물질과 구분하여 따로 특별하게 언급하지는 않겠죠. 또한 배위결합 생성 원리나 배위결합 화합물의 특별한 구조에 대해서 따로 묻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자연스럽게 등장하는 물질들 중에 여기서 자연스럽다는 말은 자주 등장하는 흔하게 여기는 분자나 다원자 이온 중에 배위결합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짧게라도 언급해 드리면 화학 공부의 백그라운드 지식으로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최대한 짧게 간단히. 혹시 대학교 수준의 무기화학에서 나오는 배위결합 화합물에 대한 이야기를 기대하고 들어오셨다면 그런 이야기는 다뤄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14-12강 시작하겠습니다. 배위결합, 배위공유결합, 배위, 어떤 중심 원자나 이온이 있습니다. 중심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는 것은 주변이 존재한다는 거겠죠. 주변에는 이 중심 원자나 이온과 결합하는 분자나 이온이 존재합니다. 이렇게 주변에 둘러싼다는 상황을 배위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때 둘러싸면서 결합하는 이온이나 분자들을 배위자, 영어로는 리간드 혹은 라이간드라고 하며, 이때 형성하는 이 결합 방식을 배위결합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왜 그냥 배위결합이라고만 하지 배위공유결합이라고도 하나요? 그러니까 여기 공유결합 강의에서 이야기하는 거겠죠. 여기서 짝대기, 결합이 형성되었다는 말의 의미는 전자쌍이 두 물질을 연결해 주고 있다는 거잖아요. 물론 실제로는 전자 구름의 겹침이겠죠. 이 모습이 우리가 배웠던 공유결합의 형태와 유사합니다. 유사하다? 그럼 완전 같지는 않다는 말이네? 네, 결합이 형성되어 버린 이후에는 일반적인 공유결합과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결합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공유결합과 구분이 됩니다.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간단합니다. 일반적인 공유결합은 우리 전자를 공유하면서 결합하자. 내가 전자 하나, 너도 전자 하나, 이렇게 사이좋게 전자 하나씩 내어놓고 결합 형성, 공유결합 완성, 짜자잔 이었다면, 배위결합은 어이, 나랑 결합을 형성할까? 말씀은 고맙지만 저는 공유할 만한 전자의 여유가 없습니다. 허허허, 마침 나한테 공유하고 있지 않은 전자쌍이 있다네. 공유하고 있지 않다? 비공유 전자쌍. 여기서 포인트가 공유할 전자가 아니라 전자쌍입니다. 내가 전자쌍을 공유해 주겠네, 일방적으로, 이렇게 말이야. 이런 방식으로 결합이 형성되는 공유결합을 배위결합이라고 합니다. 고등학교 수준의 대표적인 배위결합 물질 3개만 예를 들겠습니다. 첫 번째, 하이드로늄 이온 H3O+, 물분자 H2O, 그리고 주변의 수소이온. 수소는 플러스 양이온이기 때문에 전자가 부족한 상태겠죠. 그런데 물분자에는 비공유 전자쌍이 2쌍 있습니다. 이 비공유 전자쌍 중 한 쌍을 주변에 있는 수소이온에게 일방적으로 제공하면서 결합을 형성합니다. 결합을 통해 만들어지는 물질은 이온이기 때문에 대괄호를 쳐주고 플러스 이온 표시.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결합이 배위결합. 자, 그렇다면 여기 원래 물 분자를 구성하고 있었던 산소 원자와 수소 원자의 결합, 공유결합과 방금 비공유 전자쌍과 수소이온이 결합해서 만들어진 배위결합은 구분이 가능할까요? 아니요, 구분이 불가능합니다. 이 3개의 결합은 동등한 결합입니다. 결합 길이, 결합 색이 등등 차이가 없다, 같다. 결합을 형성하는 과정은 다를지라도 결합이 형성된 결과물은 우리가 알고 있는 공유결합입니다. 이래서 배위결합을 배위공유결합이라고도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예를 또 들어볼게요. 암모늄 이온 NH4+, 많이 등장하는 다원자 이온이죠. 암모니아 분자, 수소이온. 암모니아 분자에는 비공유 전자쌍이 한 쌍 있습니다. 수소이온은 역시 전자가 부족한 상태이고요. 암모니아에 있는 이 비공유 전자쌍을 수소이온에게 공유합니다. 전자쌍을 일방적으로 말이죠. 배위결합이 형성되고 NH4+ 암모늄 이온이 만들어집니다. 어라, 질소에 수소 원자가 4개나 결합했네요.
질소는 팔이 3개라고 했었는데 팔이 4개? 이게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방금 위에서 다루었던 하이드로늄 이온도 산소는 이제껏 팔이 2개라고 했었는데 3개의 결합? 팔이 3개? 이건 역시 가능합니다. 여기서 배위결합의 특징 하나, 배위결합은 반드시 비공유 전자쌍이 존재해야만 합니다. 일반적인 공유결합은 원자 안에 있던 홀전자를 공유하면서 결합을 만들죠. 하지만 배위결합은 결합에 참여하고 있지 않던 비공유 전자쌍을 사용한다는 것이 특징이고, 이로 인해 팔이 하나 더 늘어나는 효과를 가져오죠. 그래서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제가 설명할 때 사용했었던 이주기 원자들의 결합 선수, 산소는 팔이 2개, 질소는 팔이 3개와 같은 이런 규칙은 배위결합할 때 깨질 수도 있다는 것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새로운 결합을 형성했지만 옥텟 규칙은 전자 8개는 지켜지고 있다는 것 보이시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 3플루오린화 붕소 암모늄. 상대적으로 자주 접하는 물질은 아니지만 예시로 종종 등장하니 적어보겠습니다. 암모니아가 있고 3플루오린화 붕소가 있습니다. 이 화합물은 눈여겨봅시다. 중심에 붕소 원자가 있고 플루오린 원자가 3개 둘러싸며 공유 결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붕소의 입장에서 보면 전자의 개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개. 공유 결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6개. 옥텟을 만족하지 않는 예외적인 물질의 대표 주자입니다. 붕소가 중심 원자일 때 옥텟 규칙을 지키지 않는 화합물이 만들어질 수 있다. 자, 여기에 암모니아가 접근하네요. 비공유 전자쌍을 앞세우고요. 암모니아가 전자쌍을 공유하면서 결합이 형성됩니다. 이렇게 3플루오린화 붕소 암모늄을 만들면서 붕소는 부족했던 전자 2개를 채우고 옥텟을 만족하게 된다는 것도 알 수 있겠죠. 이 결합 역시 전자쌍을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배위결합입니다. 배위결합을 일반적인 공유결합과 구분하기 위해서 간혹 결합선을 이렇게 화살표로 전자쌍을 제공한다는 의미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네, 오늘은 배위결합에 대해서 다뤄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